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 조지아 리얼티의 레이첼 킴 윤정은 부동산 전문인이고요. 저는 프라임 홈론 주택 융자 전문은행에서 융자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난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요즘 이사 시즌이 이제 조금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을 쇼핑하시기 전에 융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이 있으셔서 네. 이제 지금 이제 리얼터 에이전트 분들께서 네. 많이 이제 융자 부분에 대한 승인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문의를 주셔서 이렇게 네. 저희가 같이 손님들께 네. 쉬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부동산 얘기니까요. 융자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 이제 오늘 나눌 얘기는 이제 많은 손님들께서 이제 집을 구입하실 때 이제 융자 전문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제 문의해야 하는 이유들, 무엇을 문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을 구입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주택 구입을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융자 금액은 얼마까지인가라는 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융자 사전 준비를 하시는 거에 대한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스릴러 영화들이 많은데요. 그 영화에 비유하자면 융자 준비도 스릴러 영화와 같이 네.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긴박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로 손님들께 비유를 하는 약자가 CIA, 보통 뭘까요? 미국 연방정보부를 떠올리지만 네. CIA만 기억하시면은 융자 사전 준비는 완벽하게 하실 수 네, 있으세요. 그럼 C는 뭔가요? C는 크레딧의 약자고요. 아하. I는 인컴, A는 에셋입니다. 아. 즉 크레딧을 체크하는 이유는 나의 배경을 보는 이유고요. 네. I는 나의 수입, 그리고 에셋, A는 내가 가진 다운 페이먼트의 금액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통 융자 준비를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게 준비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시고요. 네. 어떤 손님들께서는 정말 이 융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 맞아요. 격차가 너무 크신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한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융자 클로징을 앞두고 융자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분명히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집을 구입하실 때 이제 융자 전문인께 이제 현 씨나 이제 다른 융자 하시는 분들께 이제 문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사려고 합니다. 했을 때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게 이제 CIA에 대해서 서로 상담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집을 사실 수 있으신지 융자의 여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가장 단순하게 이 CIA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외의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하시고 C는 보통 크레딧 점수가 내가 몇 점 이상이 되어야지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게 가장 많은 질문을 네. 주시는 부분이에요. 요즘 보통 어떤가요? 항상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740점 이상이 네. 최고 티어 1에 속하고요. 20점씩 나눠서 티어 2, 티어 3 이렇게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이자율을 받으시려면 30년 기준으로 740점 이상이 좋으시고요. 네. 15년 상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680점 정도도 괜찮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융자, 그러니까 손님께서 이제 집을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CIA에 대해서 다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 네, 이 손님이 어느 정도까지의 금액의 집을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죠. 와, 특히 크레딧 체크를 하실 때에는 이 점수도 중요하지만 크레딧 리포트를 출력해 보면은 나오는 요소들이 점수도 있지만
예전 거주지 주소도 나오고 직장 주소도 나오고 그렇죠. 현재 크레딧 카드 부채 다 나와요. 주택 다 나와요. 페이먼트, 자동차 페이먼트 네. 모두 다 나옵니다. 네. 심사관은 이 기록을 보면서 심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떠한 그 융자 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묻게 됩니다. 이곳에서 산 기록이 있다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설명해 주세요. 네. 라고까지 묻게 되니까 네. 크레딧 리포트 확인을 융자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집을 주택 구입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네. 저희는 권유를 드리고요. 네. 보통 annualcreditreporting.com에 가시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다 뽑아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 질문인데요. 이제 집을 구입하기 전에 이제 크레딧을 조사를 하잖아요. 크레딧 네. 점수를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크레딧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서 막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심사관은 다시 한번 크레딧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드풀은 아니지만 어떠한 특별한 인쿼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팝업처럼 이렇게 알림이 들어가게 돼요. 심사관에게는. 네. 그래서 클로징을 일주일 앞두시고 갑자기 자동차 쇼핑을 하신다고 한 5개 인쿼리를 하셨다. 발각될 확률은 50대 50 정도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거의 다 됐는데, 이거는 괜찮겠지 하시고 뭔가 이제 크레딧 카드를 뭐 크게 뭐 결제를 하셨다든지, 아니 말씀하신 대로 뭐 차를 사려고 막 준비를 하셨다든지 이랬을 때, 나는 이게 별일이 아닐 거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융자 쪽에 일이 돼서 융자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하시거나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제 제가 집을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세탁기, 냉장고를 구입해도 되나요? 0% APR이라던데 크레딧 카드를 오픈해야만 한답니다. 제가 오픈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고 제가 지금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세탁기를 구입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첫 번째 예시는 새로운 카드를 만드시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예시는 기존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카드를 오픈하실 때는 반드시 크레딧 조회를 하게 되고요. 네. 조회를 하는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지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카드를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괜찮으시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부동산 입장이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저에게 이제 문의를 안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님께 항상 별거 아닌 것 같으시더라도 지금 진행 중이신 융자하시는 분과 하나하나 다 상담을 하시고 물어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꼭.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맞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사항은 클로징이기 때문에 네. 이 클로징 후에 이사를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 준비 사항이 융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항상 저희는 전화를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전화를 주시거나 뭐 네. 텍스트로도 요즘에 많이 물어보세요. 온라인 시대라고. 네. 네, 보통 뭐 카카오톡으로 또 많이 그죠.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땡땡톡. 네. 이름 빼주세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순서가 이제 CIA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처음에 이 크레딧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인쿼리에 대한 부분, 새로운 인쿼리를 조심하시고 네. 또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크레딧 카드를 닫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닫는 것도요. 네. 왜일까요? 크레딧 점수는 말 그대로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점수로 보여주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크레딧 신뢰도고요. 이건 어느 수학적 공식과 수학적 공식을 이용한 점수를 산출한 거니까 거기에 따른 요소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가 몇 개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크레딧 리밋의 한도가 얼만큼 가지고 계시는지, 연체 기록이 있으신지, 뱅크럽시가 있으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점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 10,000불짜리의 카드를 한 5개 가지고 계신 분과 크레딧 카드 1,500불짜리 5개 가지고 계신 분의 크레딧
풀, 리밋의 한도액의 그 영향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르죠. 네, 예를 들면 집 뒤뜰에 작은 튜브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이제 실내를 했어요. 작은 네, 네. 오줌을 쌌는데 이 실내를 했을 경우에 작은 수영장일 경우에는 이 물을 다 갈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라이프타임이나 어떤 큰 수영장을 가서 실내를 했을 때는 이 물을 다 갈지는 않습니다. 크레딧 리밋의 한도액은 이 수영장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요소로도 크게 휘둘리지 않는 큰 풀을 가지고 계신 게 크레딧 점수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또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이제 있는 크레딧 카드를 없앨 경우에 내 수영장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함부로 그냥 없애시면 안 되십니다. 새로 맞죠? 오픈 또는 네, 클로즈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아까와 똑같이 모든 걸 하시기 전에 융자 전문인과 이제 상담을 하시고 문의를 하시고 이제 결정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CIA의 A는 I입니다. 네, 네, 이 모든 크레딧 부분은 나의 배경에 대한 정보고요. I라는 인컴 부분은 내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때 나오는 단어가 보통 DTI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Debt to Income Ratio입니다. 수입 대비 부채율을 봅니다. 네. 그래서 크레딧 리포트로 저희는 부채율을 봤습니다. 네, 지금은 인컴을 봐서 이 부채율이 얼만큼 되는지 계산을 하는 것이 네. 융자 승인의 기준이고 네, 그 율에 따라서 나의 최대 승인 가능한 융자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융자 전문인들은 보통 이렇게 최대 융자 금액을 계산을 해드립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내가 돈을 이만큼을 버는데 지금 내가 다달이 나가야 되는 돈이 어느 정도가 돼 있다. 이걸 비교하시고 이제 새로 집을 샀을 때 내가 지금 인컴과 내고 있는 거 빼고 이거를 다 페이먼을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 거죠?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매달 5,000불을 번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나의 부채가 얼마까지 해도 괜찮은지 그 부분을 보는 것이 그 DTI고요. 네. 5,000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2,500불 이하, 즉 50%죠. 지금은 45%까지 봅니다. 조금 타이트해져서 그러면 한 2,300불 정도 네. 이상으로 나의 지출이 월 지출이 넘어가지 않으면 네. 융자가 승인이 나는 거고요. 네. 이 지출은 내가 구입할 집의 모기지 페이먼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나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나의 월 수입이 5,000불이고 한도액이 2,300까지밖에 승인이 안 되는데 모기지 페이먼트가 2,000불이다. 이런 경우에는 300불짜리 이상 미니멈 자동차 페이먼트가 있다라면은 네. 융자가 안 되신다는 그렇죠. 가설이죠. 네. 네, 그렇게 인컴을 통해서 나의 최대 융자 금액을 알아보셨으면 이제 30만 불이면 30만 불, 40만 불이면 40만 불 나의 융자 금액을 알았다면 그 융자 금액에 플러스 내가 얼마까지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에셋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내가 구입할 집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즉 30만 불까지 최대 융자 금액이 승인 받으셨다면 그리고 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에셋이 6만 불이시라면 36만 불까지의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에셋으로 보통 다운 페이먼트를 5%, 최소 5%부터 3%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보통 이자율이 높고 리저브를 보기 때문에 많이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즉 5%와 비슷한 금액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소 5%부터 10%, 15%, 20% 단계별로 나눠서 보통 다운페이먼트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20% 이상 다운페이를 하시고 싶다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유가 뭘까요? 말씀해 주세요. 보통 20% 미만으로 다운페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PMI라고 부르는 Private Mortgage Insurance라고 부르는 융자 보험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꼭 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 측에서 봤을 때 20%만큼도 다운페이를 못하는 경우에는 만약 구매자가 디폴트, 즉 뱅크럽시라든지 폴클로저, 집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집을 팔게 됩니다, 마켓에. 음. 그때 받을 수 있는 어느 적정 가격선이 현재 밸류의 80%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0% 다운을 하시면 그 보험을 안 내도 되십니다. 요즘에는 PMI 삭제를 먼저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렌더 측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꼭 20% 다운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PMI 없이 진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품들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상담을 하시면은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케이스가 다 달라요. 진짜 융자하실 때 그냥 돈이 있고 크레딧이 있으니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개개인마다 너무 다른 히스토리가 있고 이제 뭐 크레딧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해 드려요. 현재 저희가 CIA 중에 CI 2가지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요소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마다 한 가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면 네, 정말로 융자라는 절차는 나의 다운 페이먼트와 나의 크레딧 점수와 나의 인컴으로 그냥 얼마까지 대출을 받겠다라는 단순한 작업이 아닌 그분의 융자 승인을 위한 설계입니다. 설계도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을 구입하시기 전부터 아니면 집을 구입하기 시작한 후에도 항상 모든 것을 이제 상담하시면서 집 구입을 준비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네. 융자 준비를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네, 문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